하하하하, 나는 악질 바이러스. 어디 저기 가서 전파해볼까나? 도착. 어디 한번 가볼까나? 나의 분신들을 만들러. 오잉? 가봐라, 오지마, 저리가! 엄마, 얘라 무서워! 야, 집에 갈 거야! 안녕하세요, 발라라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 상식적인 내용일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또한 얼마 전에 언론과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죠. 전 세계의 사람의 60% 이상이 코로나에 대한 면역이 생겨야 이 사태가 끝날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 또한 백신이 나오려면 적어도 12개월 이상 걸릴 거란 예상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네요. 저는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만약 유일한 방법이라면 60% 이상이 코로나에 면역이 생겨야 종식이 된다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네요. 그것을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집단 면역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기억을 더듬어서 찾았네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 집단 면역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요. 집단 면역은 집단 내에서 면역을 가진 개체의 수가 많아질수록 면역력이 없는 개체가 감염될 확률은 낮아진다. 집단 면역은 집단 효과, 공동체 면역, 사회 면역 등으로 불리는데요. 집단 면역은 집단의 대부분이 감염병에 대해 면역력을 가졌을 때 감염병의 확산이 느려지거나 멈추게 됨으로써 면역성이 없는 개체인이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사람이 건강한 면역 상태인 사람을 말하는데요. 제일 밑에 건강한 면역 상태의 사람이 많으면 집단 내의 대부분이 면역성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전염병의 집단 내 확산이 제한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또 집단 면역의 효과에 대해서 보면요. 면역은 각 개인의 면역성은 자연 감염으로부터 회복되거나 백신 접종과 같은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는데요. 사람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면역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어린 신생아들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 등에 의해 면역 능력이 결핍된 사람들은 전에 보유하고 있던 면역성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백신 접종이 아무런 효과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집단 내의 대부분 구성원이 특정 전염병에 대한 면역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은 여전히 이 병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집단 면역은 모든 감염성 질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사람들 간에 직접 전염이 되어 확산되는 질병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집단 면역 현상은 1930년대에 많은 어린이가 홍역에 대한 면역성을 가지게 되면서 새로운 감염 케이스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되면서 실제로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이 되면 질병이 그 집단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면 감염이 영구적으로 제거되면서 결국 발병이 제로에 이르러 박멸되게 된다. 즉, 우리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없는 상태이니 모두가 비면역 건강 상태인 셈이죠. 물론 그 중에 비면역 상태이면서도 병에 걸리면 취약한 건강 상태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요. 그러니 일단 많은 건강한 비면역 상태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 이겨내서 항체가 생겨 건강한 면역 상태가 돼야만 점점 확산이 줄어들고 결국엔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듯 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변종이기 때문에 전염 속도도 빠르고 더 무서운 바이러스라 단지 면역력만으로는 안 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 백신이 없다 보니 이것이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겠네요. 또한 만약 걸린다고 해도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그 증상이 경미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물론 그 전에 백신이 나온다면 정말 최고겠죠? 예, 그럼 면역력을 키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볼까요?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 6가지. 예, 서적에서는 면역력은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바이러스, 박테리아, 미생물은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한답니다. 그것들로 인해 병에 걸리지 않는 힘은 바로 면역력이고요. 첫 번째, 인스턴트 가공식품이 아닌 진짜 음식을 먹자. 예, 사실 아는 내용이지만 가장 안 지켜지는 내용이죠. 인스턴트는 사실 자연스러운 음식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겉보기에는 그럴싸해도 실상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신체 밸런스를 망가뜨린답니다. 두 번째, 비타민 섭취. 자연 치유력을 기르는 방법 중 하나는 비타민 섭취인데요. 예,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은 필수겠죠? 합성 비타민보다는 질 좋은 식물성 비타민이 더 좋다고 하네요. 예, 특히 비타민 C는 의약품에도 그리 많지 않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은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72시간 이내에 죽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19 치료법으로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확인된 사항은 아니니 그저 참고만 해야겠고요. 또 안타깝게도 저 내용이 알려지자마자 어쩐 일인지 일부에서는 비타민 C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사항이라고, 그리고 오히려 비타민 C를 다량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다고들 하시네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영상도 만들어 놓은 지 3주 정도 됐는데요. 올리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일부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것이고요. 어찌됐건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그저 참고만 해주세요. 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C의 적당한 섭취는 그만큼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면역력을 키우는 데는 효과적이라는 것이네요. 예, 세 번째, 영양소 골고루 섭취.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영양소의 밸런스는 인체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영양소가 과잉이 되거나 아님 너무 결핍이 되어도 신체에는 이상이 생기기에 우리는 항상 다양한 영양소 섭취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 충분한 수면. 수면은 나의 몸에 투자하는 시간. 실제로 피부 미용을 배울 때도 건강을 배울 때도 수면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10시부터 12시까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가 가장 수면의 효율성이 높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세포 재생과 독소 배출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깊은 잠을 충분히 자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는 금물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도 있듯이 스트레스를 줄여줘야겠죠? 예, 저의 경우는 새치가 별로 없는 편인데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 그 까맸던 머리가 머리카락 뿌리부터 새치가 자라난답니다. 예, 또 그러고서는 또 잘 쉬고 스트레스 요인이 없어지면 다시 새치가 뿌리부터 검게 자라는 현상까지도 경험한 적이 있네요. 예, 그러니 이것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예가 되겠죠? 예, 여섯 번째, 긍정적인 생각.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기 마련인데요. 우울증 또한 건강을 해치고 나쁜 선택을 하게 되는 근원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술과 담배 이런 것들이겠죠? 저 또한 살아온 환경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의 내면의 본성은 잘 웃고 꿈을 꾸는 유전자가 존재했기에 그것으로 이겨냈다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많이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다 보면 당연히 건강에도 좋은 영향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 6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이 또한 잘 아는 내용이지만
현대인으로서는 지키기가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 많네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는 어떻게든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참고로 전문 서적에서는 독감 시즌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보균자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하네요. 바이러스는 존재하다가 위의 요소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가 되었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코로나의 경우는 우리가 처음 만나는 신종, 변종 바이러스이기에 감염이 되면 정말로 면역력이 좋은 사람을 제외하곤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겠죠? 실제로 해외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확진자들 이외에 무증상자들이 아주 많을 것이라는 것이네요. 그들은 자신이 코로나가 걸린지도 모른 채 돌아다니면서 슈퍼 전파자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으로 설명을 못해서 죄송하긴 하지만요. 그저 지금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았네요. 다 같이 그럼 코로나19가 종식될 그날까지 힘내자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